즐거운 수학순항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류별로, 유형별로 과부족에 대한 활용. 자, 과부족이란 말은 뭐 과하다, 그 말은 좀 넘는다 그 소리고, 부족하다 말 그대로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남고 부족하고, 남거나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에 관한 문제, 그런 것에 대한 활용 문제, 연습 문제. 먼저 사람의 수를 x라고 하고, 사람의 수를 x라고 하고 수량 사이의 관계식을 쓴다. 예를 이제 예문이 하나 있어요.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나눠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 3개가 남고, 스티커가 3개가 남고 6개씩 주면 5개가 부족하다. 이럴 때 학생 숫자는 몇 명이냐, 스티커는 몇 개냐, 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과부족이라고 해요. 뭐 몇 개가 남는다, 몇 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과부족이. 자, 이런 종류의 문제 풀 때 그 말이에요. 자, 일단은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학생이 몇 명일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라 그 말이야. 학생 수를 x라고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봐라. 그러면 학생 수가 x면 스티커는 몇 개일까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스티커가 몇 개일까? 그것은 이제 저기 써져 있는 녀석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스티커가 뭐냐면 한 학생에게 5개씩 주면, 자, x명이 있는데 5개씩 줬대요. 그러면 5개씩 x명 줬다고 하면 총 개수는 5 곱하기 x, 즉 5x개인 거지. 그게 5x개. 그런데 그렇게 주면 3개가 남아요, 스티커가. 그러니까 그 말을 식으로 쓰면 이런 거지. 자, 스티커는 x명에게 5개씩 준다면 5x개인데 거기보다 3개가 남는다. 더하기 3.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얘가 바로 스티커의 개수가 되겠죠. 얘가 스티커의 개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6개씩 주면 5개가 부족하다. 6개씩 줬다. 그러면 6x 그러면 되겠지. 6x. 근데 그때는 5개가 부족하대요. 이게 6x개가 아니라 6x개보다 5개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아까 남는다는 더하기 그랬잖아요. 남았으니까. 근데 부족하다는 아무도 빼줘야지. 그러니까 빼기 5 그 말. 이것이 이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의 개수라는 것이 5개씩 줬을 때는 3개 남는다. 이것이 스티커의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개씩 줬을 때 5개 부족하다. 얘도 스티커의 개수지. 스티커의 개수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그러면 등식이란 건 뭐냐? 이것도 스티커하고 이것도 스티커인데 똑같은 스티커의 개수니까 둘이 같구나. 이것이 바로 식인 거예요. 스티커의 개수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주기 그 말 되는 거예요. 이거 푸는 겁니다. 자, 이거 풀 때는, 자, 5x, 6x잖아요. 자, 5x를 이쪽으로 오든지, 6x가 왼쪽으로 오든지 하면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데, 얘가 6x고 얘가 5x니까 작은 녀석을 큰 녀석한테 보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기에 빼기 5x 이렇게 보내고, 빼기 5x 보내고, 이거 이제 따로 좀 짜서 해야 되겠네. 밑에다 그냥 씁시다. 자, 6x가 있는데, 5x 넘어가서 빼기 5x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숫자는 여기 3이 있었죠, 3이.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플러스 5로 갈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숫자를 왼쪽으로, 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어요. 자, 그러면 6x 빼기 5x니까 얘가 바로 x잖아요. 1x. 1x. 그러니까 8이죠. x가 바로 8 그 말이에요. 근데 x는 학생수니까 학생이 8명이었구나 그 말이. 얘가 8명 그 말이에요. 8명. 그때 스티커는 몇 개냐 그러면 x가 8이니까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8 집어넣으면 5, 8, 40 더하기 3. 즉 스티커는 43개가 되겠지. 여기다 8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 8, 48 빼기 5. 역시 43개예요. 그래서 스티커는 43개고 학생 수는 8명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를 다 구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증가 감소하고 관련된 문제. 뭘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활용 문제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증가, 감소 그 전에 사람 숫자를 x로 하고 수량 사이의 관계식을 쓴다. 자, 증가하기, 감소하기 전에 사람 수를 x로 하고 식을 써라. 이런 건데 좀 더 보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x명의 a%가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그럴 때, 자, 뭐 증가, 감소한 수. 자, 증가, 감소한 수는 x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는데 우리가 저는 이제 이미 공부해 이런 거예요. 뭐 3,000원에 20%를 할인해 줬다 막 이럴 때
이때 식을 어떻게 쓴다 그죠? 3,000원의 20% 그 말이 3,000 곱하기 100분의 20 이런 거라겠지. 3,000원의 20% 그 말이에요, 말이. 3,000원의 20%. 요만큼 깎아줬다 막 그런 소리입니다.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깎아준 돈이에요. 약분해서 뭐 600이면 600원 깎아줬다 막 그 말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누구의 몇 퍼센트 그 말은 누구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명의 A%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우리가 뭐 돈을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올라간다, 돈이 가격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증가, 감소 이야기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X명의 A%가 증가했다 그럴 때 X명의 A%그 말이 X 곱하기 100분의 A 요거 계산한 것이 X명의 A%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때 뭐 그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플러스 해주고 감소했다 그러면 빼기 해주고 이제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 숫자 자체는 요거다 그 말이야. X명의 A%그 말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했을 때 증가 감소한 후의 전체의 숫자.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을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처음에 X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처음에 근데 이제 A% 증가했어. 증가했을 때 그때 숫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숫자가 누구냐 물으면 원래 X명에 더하기 원래 X명에다가 늘어난 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지. 또는 빼주면 되겠죠. 감소했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증가했다 그러면 더하는 건데 그 더하는 숫자가 X명의 A% 그 말이 요 말이라고 했죠. 방금이. 요게 그만큼이야. 증가한 숫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X 곱하기 100분의 A 요거 더해주면 요게 지금 증가한 숫자입니다. 증가한 숫자를 더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숫자에다가 증가한 숫자 보탠 거. 요 녀석이 이제 A% 증가했을 때 전체 숫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것을 뭐라고 쓰냐. 자, X가 똑같죠. 여기는 1 곱하기예요. 그러면 X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로 묶어서 X 곱하기 예 묶고 나면 1 쓰고요. 얘는 100분의 A 이렇게 쓰고. 자, 요 녀석이 다시 곱하면 분배 법칙으로 곱하면 X 곱하기 1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X 곱하기 이거 그 말이 요거 되는 거예요. 즉, 요 녀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아, X명이 있었는데 A%만큼 증가했을 때 그때 총 숫자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바로 증가예요.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 증가했다는 저거고 줄었다는 여기 빼기 여기가 빼기로만 바뀌면 돼요. 여기가 빼기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X 1 마이너스 100분의 A 그 말. 이것은 A%만큼 감소한 전체 숫자예요. 감소했을 때 그때 전체 숫자. 알겠죠? 이건 증가했을 때 전체 숫자고요. 이거 자체는 증가했거나 감소했던 그 늘어난 숫자, 감소한 그 숫자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숫자예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A 그러면 A%만큼 증가했을 때 총 숫자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A 그러면 A%만큼 감소했을 때 그때 전체 숫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식을 쓰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 증가 감소 문제는 이렇게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차근차근 메모해 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어느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10%가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있겠죠. 이 학교의 작년의 학생 수가 300명이었다.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전체 숫자도 있고 뭐 증가, 감소 복잡하죠. 자, 이런 것을 표로 만들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작년이라는 말도 있고 올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했다. 증가, 감소라 그래요. 증감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전체 숫자도 있어. 그럼 이렇게 딱 표를 좀 만들으세요. 자, 근데 구하라는 것이 올해의 여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올해의 여학생이면 올해 여학생 여기를 X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 올해 여학생을 X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가 감소 문제는 여기를 X명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도 되긴 되는데 자, 올해의 숫자를 X 이렇게 지정을 하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렇게 하면 식이 어려워져요. 식이 막 작년의 숫자가 막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올해의 여학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냥 작년의 여학생을 구하세요. 그게 편해요. 식이. 그래서 그건 복잡하니까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 무조건 증가 감소 것은 작년의 것을 X라고 하라는 거. 그게 쉽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작년의 것을 X명이라고 해라. 올해 과락하더라. 알았죠? 작년의 여학생을 X명이라고 하라. 그럼 이제 작년에 뭐 써줬죠? 작년에 학생 수가 300명이었다. 이 학교에 작년에 학생 수가 300명이었다. 작년에 여학생. 지금 여학생 X명이니까 작년에 남학생은 300명에서 X명 뺀 거겠지. 전체는 300명인 거죠. 이렇게 딱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남학생은 5%가 증가했대요. 자, 남학생은 5%가 늘었어요. 올해는 늘었어. 그러니까 그 5%라는 것 자체는 요 숫자의 5%죠.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자, 요 숫자를 쓰고 이것의 5% 그 말이 곱하기 100분의 5 이것이 남학생이 증가한 숫자인 겁니다. 자, 이것만큼 증가했어요. 요 숫자에 곱하기 100분의 5 맞지? 여기 이제 5% 증가한 그 숫자인 것이고 여학생은 10% 감소했다. 이것의 10% 그 말, 일단 요것의 10%란 말은 x 곱하기 100분의 10 요것이 지금 감소한 숫자인 겁니다. 감소한 그 여학생 숫자. 이것은 감소한 남학생 숫자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뭐라 그랬냐면 전체적으로는 3%가 감소했다. 자, 전체적으로 3% 감소인데 일단 3%란 것은 300명이 전체인데 그 숫자의 100분의 3 그 말이에요. 300명의 100분의 3 그것이 3% 그 말이에요. 요만큼이 전체적으로 뭐 감소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것은 남학생 늘어난 숫자, 여학생 감소한 숫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산한 값이 전체적인 감소 숫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 그리고 올해의 학생 그랬어요. 이제. 자, 올해의 학생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올해 학생은 작년의 학생에 비해서 작년의 남학생은 이건데 요만큼 늘었으니까 여기다 이거 보태줘야지. 근데 그 말을 이제 한꺼번에 쓸 때 이런 거였어요. 원래 남학생이 300X명 있었는데 이 숫자에 5%가 늘었다 그 말을 1 더하기 100분의 5 곱해주는 거. 그래서 그 숫자에 1 더하기 100분의 5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올해의 남학생 숫자인 겁니다. 자, 똑같이 하면 여학생은 감소했잖아요. X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빼면 됩니다. 여기서 빼는 거지. 이건 감소했으니까. 남학생은 증가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건 빼기예요. 빼기. 남학생이 증가했으니까 더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 되는 거고 여학생은 여기서 빼는 거야. 빼는 건데 그 말이 줄여서 쓰면 1 빼기 100분의 10 그 말이에요. X명이 있었는데 10% 줄었다 그 말. 줄었을 때 숫자 요것이 바로 올해의 숫자인 겁니다. 줄어든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올해의 숫자. 이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감소한 그 숫자 자체만 말하는 거고 이것은 올해의 여학생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감소했을 때 총수. 남학생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여학생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전체가 요거 계산한 값이 실제로 근데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100분의 3 이렇게 약분하면 9죠. 이것은 실은이 얘가 9. 즉 9명이 감소했다. 전체가 300이었는데 9명 감소했어요. 그 말은 293명이다. 그 소리가 되겠죠. 올해는 이것이 올해의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써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거냐 마지막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것이 올해의 남학생 숫자, 올해의 여학생 숫자. 이것은 올해의 전체 숫자니까 이거 더하면 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 막 분수도 있고 막 100분의도 있고 무지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거 곱셈 하더라도 막 100분의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거 이제 계산할 수는 있어요. 이거 자체는 100분의 100 더하기 5니까 105예요. 통분하면 이거에다가 얘 곱하는 거야. 근데 100분의 105라서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많이. 자, 이것을 풀어도 되긴 되는데 숫자가 좀 너무 크고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식을 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문제는 이걸로 쓰면은 풀 수는 있지만 좋지가 않다 그 말이야.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로 풀기가 좀 힘들어요. 자, 어떤 걸 가지고 푸느냐? 요 증가 감소를 가지고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간단해. 왜냐면 보세요. 자, 요 숫자는 뭐야? 남학생이 증가한 숫자죠. 증가한 숫자. 요건 여학생 감소한 숫자야. 전체적으로는 요것을 이제 숫자를 좀 바꿔서 쓰면 얘가 계산하면 지금 9명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쓰느냐 이런 거예요. 자, 증가한 숫자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3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5. 100분의 5는 약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남학생 증가 숫자.
여학생은 x 곱하기 100분의 10. 이만큼은 감소한 거잖아요. 우리가 증가한 것은 플러스, 감소한 것은 빼기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했다는 빼기. 전체적으로도 9명이 줄었다 그랬어요. 9명 줄었다도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증가, 감소한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식 쓰기가.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약분이 좀 되긴 되죠. 약분이 되는데 굳이 약분할 건 없고 100 있잖아요. 100 있으면 100 없애고 싶으면, 이걸 없애고 싶으면 그냥 양변에 모두 100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도 100배. 100배 할 때는 이거 곱하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100배 해주면 돼요. 이게 다 곱하기니까. 여기만 100배 하면 100배 사라지고. 자, 이거 100배 그러면 여기도 요것만 사주면 돼요. 여기 100배 그러면 이렇게 0만 붙이면 되지. 요것이 바로 100배 한 결과예요. 요걸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풀면 이렇게 풀면 1500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0x가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900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야. 자, 그럼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5x. 자, 숫자 1500을 넘기면 마이너스 1500 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400 마이너스 2400이에요. 자,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배씩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15x는 2400. 자, 이때 x는 이제 x는 15로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15로 나눠주면 15로 나누면 그것이 x가 되는 거예요. 자, x는 이거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2415 뭐 3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5. 3으로 약분하면 800이죠. 5분의 800 다시 또 약분하면 5로 나누면 5, 1은 5, 30, 5, 6, 30, 160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160. 그래서 x는 160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x 값은 근데 작년에 여학생 숫자죠. 작년에 여학생이 160명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0명인데 그러면 올해의 숫자는 뭐냐? 자, 여기 x 그대로 넣어보세요. 여기다 x 넣어봐. 160 넣어보세요. 자, 160 넣고 여기 160 곱하기 100분의 10. 이것이 여학생 감소한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0두 개 때리니까 16명이지. 자, 16명이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16명이 감소했으니까 여기에 16명 뺀 거. 이것이 바로 올해의 숫자 144명 되겠네요. 144명. 자, 이렇게 해서 올해의 숫자는 144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조금 어려워서 좀 식쓰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이거 증가감소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면 맨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 원가, 정가는 물건의 가격 이야기죠. 아까랑 내용은 똑같아요. 뭐 가격이 올라간다, 증가했다. 가격이 내려간다, 할인했다. 뭐 이런 건데 같은 이야기 아까랑 증가 감소랑. 그래서 원가 P1에 X% 이익을 붙인 금액. X%가 증가했다 그 말이 아까 P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 아까는 똑같습니다. 하는 게 가격이라는 말만 틀린 거죠. 아까는 증가 감소였고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붙였으니까 플러스 만약에 이만큼 깎아줬다, 할인해줬다 그러면 빼기 그러는 겁니다. 또. 자, 이제 그걸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쓴다면, 자, 어떤 물건의 원가에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더니 그 정가가 처음 원가의 2배보다 3,000원이 작게 되었다. 이때 물건의 처음 원가를 구해라. 원가를 구해라 그랬어요. 원가. 자, 원가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x1 이렇게 정해야지. x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x라고 하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원가에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니까 정가를 써봐야지. 정가. 자, 정가는 x1에 25% 이익을 붙였다. 이것에 1 더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계산한 거 그만해.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요거 통분 먼저 괄호 먼저 계산 통분하고 그것에다가 얘 곱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것이 지금 정가야, 정가.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정가가 처음 원가의 2배보다 3,000원이 작다. 자, 처음 원가는 x죠. 그것에 2배 그러니까 2배 2x. 그것보다 3,000원 작다 빼기 3,000원 그 말이야. 예. 처음 원가의 2배보다 3,000원 뺀 값, 요 값이다 그 말이야. 누가? 정가가 그 말이야. 요게 그 정가인데 요 녀석이 얘다. 아, 이것이 등식이다. 뭐 그런 소리죠. 정가, 그렇게 올린 가격이, 올린 정가가 처음 원가의 2배보다 3,000원이 작다. 만약에 3,000원이 크다 그러면 더하기, 작다는 빼기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등식이야. 요거 이제 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거 풀 때는 요것이 근데 뭐야? 100분의 10이니까 약분되죠. 약분 문제 했었으면 이거 4배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자,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5죠. 자, 4분의 5 곱하기 x니까 줄여서 4분의 5x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약분을 좀 빨리 하면 돼요.
이 녀석은 2x 빼기 3000. 자,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푸는 거고요. 자, x를 좌변으로 가져온다면 빼기 2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로 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3000. 이렇게. 이거 통분해서 얘는 4분의 8이잖아요. 4분의 5 빼기 4분의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 통분해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3000. 자, 마이너스 1배씩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거 구할 때는 이거 분수 개수가 있을 때는 역수를 곱해본다겠죠. 좌변에 여기 곱하기 이것에 곱하기 3분의 4 곱해버리면 약분돼서 다 1 돼버리는 게 여기도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해준 거고 똑같이. 자, 이게 이제 정리하면 여기는 x고 x는 얘 요거 계산한 거 이거 약분하면 1000이잖아. 1000 곱하기 4 4000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x는 원가인데 원가가 4000원이었구나 그 말이야. 처음 원가를 구해라. 원가는 4000원이다 이렇게. 네, 정가는 여기다가 요거 넣어서 4000 넣어서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예. 여기가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4분의 5 곱하기 4000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1000이니까 5000이 됐지. 정가는 이제 5000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종류상 일에 대한 문제. 자, 일이란 건 뭐냐? 어떤 일을 A 시간에 일을 다 할 때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은 A분의 1이다. 그리고 일의 전체 양은 1로 한다. 우리가 일이라는 게 뭐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네,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해요. 직사각 모양을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야. 어떤 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3시간에 다 끝낸다. 이것을 누가 3시간에 다 끝낸다 그러면 3등분 했을 때 1시간에 요만큼 한다. 그 소리지. 1시간에. 1시간에 요만큼 하는 거야. 2시간, 3시간에서 다 하는 거고. 네. 1시간에 이만큼 한다. 그 말이 3분의 1을 한다. 그 소리야. 1시간에 3분의 1을 한다. 전체의 3분의 1을 한다. 그래서 다 했다는 3분의 3을 했다. 그 말이야. 다 했다는 3분의 3. 3분의 3은 다른 말로 1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것은,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의 양을 1로 나타낸다. 그 말, 1. 1로 나타내고 나머지를 분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A시간 동안에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1시간에는 전체의 A분의 1만큼 한다. 그 말이에요. 3시간이면 3분의 1 그 말이에요. 5시간 동안에 다 한다? 5분의 1만큼 한다. 그 말이에요. 1시간에.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생각해라. 자, 일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생각해서 풀어라. 그 말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본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4시간 만에 다 끝내고 B는 6시간 만에 다 한다. 이 일을 A와 B가 함께 하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릴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A라는 녀석, 아까 본 것처럼 A라는 녀석은 4시간에 다 한다? 그러면 1시간에 하는 양은 4분의 1을 하는 거야. 1시간에. 알겠죠? 똑같은 이야기로 B라는 녀석은 6시간에 다 한다? 1시간에 6분의 1만큼 한다. 그 소리. 1시간에 이만큼 한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일을 A와 B가 함께 하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릴까? 일단 몇 시간에 걸릴까 그랬으니까 일단 분은 잠깐 놔두고요. 분은 잠깐 놔두고 시간으로만 몇 시간 걸릴까 그 말이지. 몇 시간. 그러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을 X시간이라고 또 하면 되겠지. 시간을 물었으니까. 시간을 X시간 걸려서 다 한다. 그래. 다 한다. 근데 둘이 함께 한다. 다 한다. 그러면 함께 했을 때 1시간 동안에 얼마 하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지. 둘이 1시간에 하는 것은 요거 1시간 하는 거 1시간 하는 거니까 둘이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분하면 얘는 12분의 3이고 얘는 12분의 5잖아요. 둘이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둘이 1시간에 하는 것은 요거 더한 만큼 하는 거지. 다른 말로 얘는 지금 12분의 5만큼 한다. 그 소리 1시간에. 근데 이제 계산 잠깐 놔두고 둘이 1시간에 하는 건 이만큼. 근데 그것을 X시간에 할 거야. X시간. 1시간에 이만큼 둘이 하는데 X시간 할 거니까 곱하기 X 해줘야지. 곱하기 X.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다 했다. 일을 다 끝마쳤다. 그 말. 자, 일을 다 끝마쳤다. 그 말은 1 그 말이야.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분수 개념이라서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됐다. 그 소리야. 이때 X가 누구냐. 그 말이고. 자, 이것을 이제 통분하면 아까처럼 12분의 요거 더한 거죠. 12분의 지금 얘는 12분의 3, 얘는 12분의 5가 아니라 12분의 2죠. 12분의 2니까 더하면 12분의 5잖아요. 둘이 1시간에 합하면 12분의 5만큼 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x는 1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x는 이제 뭐야? 이것은 요거 곱해서 1이니까 역수죠. 사실 역수니까 5분의 10인 거지. 그래서 x는 그냥 계산하면 x는 5분의 10이야. 근데 x는 지금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시간 그 말이에요. 시간. 요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해서 같이 끝내려면. 그래서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자, 몇 시간, 몇 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분수로 뭐야? 2와 5분의 2시간이잖아요, 지금. 2와 그럴 때 2시간, 요것은 시간인 거지. 2시간하고도 5분의 2시간인 거죠, 지금. 2시간과 5분의 2시간이야. 그런데 5분 2시간은 1시간보다 작은 나이잖아요. 몇 시간 몇 분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조건을 맞추려면 2시간 몇 분, 얘를 분으로 나타내라 그 말인 거지. 5분의 2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5분의 2시간, 자, 얘를 분으로 나타내려면 60배 관계라서 분하고 시간은 곱하기 60 해주면 돼요. 1시간당 60분이니까 60배 해주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12 곱하기니까 24. 자, 24분 그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시간 24분 걸린다 그 말. 2시간 24분이면 저 일을 다 끝낼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2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거속시에 대한 문제. 거속시라는 것은 거리, 속력, 시간의 줄임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 그러죠. 이 공식은 아예 그냥 바로바로 적용하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 식은 이제 거속시에 관한 기본식이니까 저걸 꼭 활용하면 되겠고, 자, 실제 문제 본다면 집에서 도서관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2km,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50분이 걸렸다. 자, 여기는 시속이죠. 이제 거속시 문제에서 중요한 거 시속이라고 나왔으니까 1시간당 속력 아니야. 1시간당 속력이니까 시속이니까 여기 분 같은 것도 시간으로 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것은 50시간 그러면 안 돼요. 50분이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시속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보여.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그랬으니까 상황을 여기가 집이다. 도서관에 간다 그 말이지. 도서관. 이 거리를 물었잖아요.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리. 거리를 물었으니까 거리를 x km 그래야 되겠죠. 거리. 자, 근데 거속시 문제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거속시를 쓰고요. 여기서 돌아올 때 도서관 갔다 온다 했으니까 거리, 속력, 시간을 다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거속시를 항상 메모하세요. 자, 거리는 둘 다 x km. 근데 속력. 자, 갈 때는 시속 2km니까 2km 속력이지 갈 때. 그 다음에 올 때 속력은 3km 속력 걸어서.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거리 속력을 넣었더니 시간이 지금 안 써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갈 때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겠어요. 속력분의 거리라서 2분의 x시간 걸렸다. 2분의 x시간. 자, 올 때 속력.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시간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시간은 2분의 x시간. 올 때 시간은 3분의 x시간.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이 50분 걸린다. 총 걸린 시간이라는 등식이 있죠. 자,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둘이 더하면 총 걸린 시간인 거지. 요걸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총 걸린 시간 여기다 50분이라고 5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분이잖아. 여기는 단위가 시간이잖아요. 얘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자,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반대로 큰 단위로 바꿀 때는 나누기 60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5시간이야. 그러니까 50분이라고 해보면 6분의 5시간이잖아요. 60분 중에 50분이니까. 그래서 6분의 5시간. 그래서 여기를 50이라고 쓰면 안 되고 6분의 5시간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단위 통일. 그래서 요거 풀어주기. 자, 이거 풀어주려면 이제 최소공에서 60 곱하면 되지. 6 곱하면 곱하기 6을 할 겁니다. 6을 곱하면 얘는 3x가 되겠고요. 6을 곱하면 2x가 되는 것이고 6을 곱했더니 5가 됐지. 이런 말이죠. 5x죠. 5x가 5, x는 1 그 말이야. 자, x가 1이란 거야. x는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1km 그 말이죠. 거리가 1km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속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농도 같은 것도 있죠. 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여기 이제 농도 기본식이에요. 저기다 모든 걸 넣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농도 문제는. 자, 어디 농도가 5%인 소금물 200g에 10%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자, 5% 소금물에 10%짜리 무슨 소금을 섞어서 8%짜리 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지.
이랬을 때 넣어야 할 10% 소금물은 몇 g인가? 이렇게 말하면 소금물을 뭐 합한다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럴 때는 물이니까 아무래도 물통에 좀 담아서 자, 5% 소금물, 5% 소금물 200g, 200g이라고 메모하세요. 이렇게. 여기는 농도를 말해요. 농도. 이것은 소금물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었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자, 소금물, 소금 농도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5% 소금물이 있대요. 여기다가 10% 소금물, 10% 소금물. 자, 농도 똑같이 10% 소금물을 10% 소금물을 몇 그램 넣을까? 몇 그램 넣을까? 그러니까 아직 그램이 모르죠. 아, 이것은 X그램이라고 또 하면 되겠지. X그램 넣자. 근데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어쩐다? 소금물을 섞어서는 합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더하기라고 생각하세요. 소금물을 합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만든다. 얼마를? 8% 소금을 만든다. 여기에 8%짜리 소금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저 말을 그대로 기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농도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해서 풀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자, 여기는 8% 소금물은 여기 소금을 합한 거. 자, 이것은 소금하고 물 합한 거, 여기서 소금을 합한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여기 무게겠지. 여기는 당연히 X부터 쓴 다음에 X 더하기 200g 되겠죠. 단위는 g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소금. 그러니까 여기 소금도 써봐야 돼. 소금. 여기 소금은 뭐냐면 200g의 5%야. 자, 농도라는 것은 이것의 5%가 소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g 곱하기 5%, 100분의 5 그 말이에요. 200g의 5%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200g의 5% 계산해서 10 그 말이지. 아, 여기는 소금이 10g 들어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는 X는 모르지만 일단 Xg의 10% 그 말은 X 곱하기 100분의 10g. 약분해서 10분의 1이지. 10분의 1X죠. 10분의 1Xg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양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요 무게의 8%지. 요 무게. 여기 그대로 쓴다면 X 더하기 200g인데 이것의 8% 이거 곱하기 100분의 8. 이거 곱하기 100분의 8이니까 그대로 쓴다면 100분의 8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 그램에 100분의 8 곱한 거 요것이 바로 여기에 소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등식이 생길까 그 말이야. 아니, 등식을 만들어야지.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여기 들어있는 소금. 그거 합하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겠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양이 바로 등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g, 자, 그램은 생략하고 10 더하기 10분의 1x 이게 소금의 양끼리 지금 합한 겁니다. 소금의 양끼리 합한 거. 요 녀석이 여기 소금의 양이다. 이거 이제 그대로 쓴다면 100분의 8 곱하기 x 더하기 200.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저기서 원하는 소금의 등식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풀 때는 100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100배씩 해버려야지. 이거 다 100배. 자, 이거 100배 그러면 1000. 자, 이거 100배. 그럼 100 곱하면 10이 나오니까 10x가 되겠죠. 자, 얘는 100배 하면 요것만 사라지면 되지. 그리고 요거 이제 풀면 되니까 8 곱하기 x, 8x고요. 8 곱하기 200, 1600, 160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x는 왼쪽으로. 여기 빼기 8x 가면 되겠지. 10x 빼기 8x니까 2x 될 거고요. 자, 숫자는 오른쪽으로 바뀌니까 빼기 1000, 빼기 1000 가면 되지. 1600 빼기 1000이니까 600이 남았죠. 자,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x는 300이구나 그 말이야. x는 300인데 뭐냐면 10g의 소금물이죠. 300 답이 나왔으면 이제 단위 붙여서 300g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10g의 소금물은 몇 g이냐? 10g의 소금물은 300g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죠? 자, 소금의 양끼리 합했을 때 소금의 양하고 같은 거다.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것이 농도 관련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듭시 문제, 농도 문제까지 봤는데, 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가뜩이나 좀 증가 감소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좀 쉬워질 것인데, 증가 감소는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나오니까 그쪽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 번씩 세워보고 열심히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방정식의 활용 여기까지 일단 필수예제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험 유형에 관련된 또 뭐 기출 분석 문제라든지 만점 도전 문제,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